자, 미국 경제가요, 고용 지표가 지난 5월 7일 4월달께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금리를 올릴 것 같아라 미 재무장관의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백신 효과도 있고 봉쇄도 거의 해제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아진 모양을 보일 거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1분기에 6.4%나 미국이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경제 지표에서 일자리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경제가 호황이 아닌데 인플레 우려만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에게 1차 이상 접종을 하겠다 하는데, 백신 효과로 경제 회복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을 일종의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이 가능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5조 3천억 달러, 약 6천조의 돈을 지난 3월 이후에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그 부작용이 물가 상승으로 4월 달에는 3% 이상의 물가 상승을 했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다 올란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자산 가격도 다 물가 따라 올라간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 마트 가격도 올랐고 주식 가격도, 집 가격도, 코인 가격도 다 올란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좀 걸어야 된다고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 돈이 많이 풀려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 건데, 이제 다른 이유로 보면 그동안에는 세계화로 인플레이션이 좀 약화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왜? 중국산 싼 제품이나 해외에서 싼 제품들이 무한정으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의 물가를 낮게 유지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산품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인구가 감소해 가면서 물가 상승의 압력도 있고, 노동력이 줄어서 임금 상승을 부추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지난 10년간 10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조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또 무역이 악화되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큰 지금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데, 실업률도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이 실업률이 안 줄어드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4월에만 100만 명의 신규 고용이 있을 거라 했는데 25% 수준의 26만 6천 건의 신규 고용이 있었고, 그래서 3월 신규 고용도 기존의 91만 6천에서 77만이었다고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간의 100만 명 시기에 신규 고용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실제 신규 고용은 두 달 만에 이 각각 20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도 5.8로 떨어질 거라고 봤지만 6.1%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하고 공급의 불균형이에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에서 하루 5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휴교되어 있고 학교는, 그리고 육아를 또 집에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일자리가 다 낮은 수준의 대인 접촉하는 일자리에 또 애들 집에서 돌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아직은 위험하다 보고 실업수당이 지금 과다하게 나오니 일하러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우버나 배달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우버가 택시기사 요금을 대폭 인상해도 기사가 없어서 우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고, 서비스 관련 소비는 급증하는데 구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4월 평균 시간당 임원은 3월 달에 비해서 임금이 0.7%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다. 마트, 식당, 종업원 등이 다 지금 사람이 없고, 심지어 애플이나 구글에 아주 질 높은 엔지니어까지도 지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 곳곳에 보면 상가에 유리창에 Now Hiring이라고 붙여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17명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이 마트에 창구가 닫혀 있어. 몇 개밖에 운영을 못하고, 그래서 직원 채용에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구글 본사에서도 모자라고, 식당 설거지도 모자라고, 트럭 운전사, 항공사 승무원, IT 개발자들까지도 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의 병목 현상, 즉 고용의 지금 사람들이 병목이라고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하는 부분에서 고용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의 병목 현상, 즉 바틀렉이 걸려서 고용을 쉽사리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 65%가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3개월 이상 직원을 뽑지 못한 기업도 4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할 사람 품귀 현상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햄버거로 유명한 맥도날드는 면접을 보면 $50, 멕시칸 음식점은 주 15시간 4개월 일하면 등록금을 주기도 하고, 자, 구글이 올해만 10,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그러고, 애플도 20,000명 추가 채용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직원 평균 시급이 $15로 올라가 버렸고, 코스트코도 $16로 올라갔습니다. 식당 주인은 직원이 없어 테이블의 3분의 1은 손님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찬 일이 미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수당 청구가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본격 확산한 작년 3월 말 14분의 1일 정도예요. 실업수당 청구가요. 그럼에도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아예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구직조차도 안 하지라는 부분에서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몬태나주는 자체 예산으로 실업자들에게 일주일에 약 64만 원을 줘요. 연방정부가 주당 33만 원을 더 줘요. 그러니까 근 100만 원을 일주일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5일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24,400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서 받는다면 시급이 24,400원에 달하는 그런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 전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이 $7.5인데 실제 이들은 정부 지원금, 그 다음에 주정부 지원금으로 지금 이 최저임금의 3배 정도를 받고 있고,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시급 중앙가격이 $11.5.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딱 중간값이 지금 $11.5의 2배인 겁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하지 않고 일한 가격의 2~3배 이상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해도 이렇게 돈을 주는데 굳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몬타나주가 대책에 나서서 내주부터는 $300 연방정부 돈은 안 준다. 대신 현재 실업주당을 받는 사람이 4주 안에 새 직장을 구하면 13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주마다 다 연방수당을 다음 달까지만 지급을 하거나 또 구직활동 여부를 보고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업수당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긴급 도입된 각종 수당 등 무노동 유임금이 지금 노동 의욕을 꺾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갉아먹고 기업의 경쟁력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4분의 1 정도밖에 고용이 4월달 고용지표에서 증가하지 못했고, 그리고 월가나 보수 진영에서는 실업수당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연소득이 32,000불, 즉 한국 돈으로 3,600만 원 받는 사람은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실업수당이 노동시장을 해친다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계속 주겠다고 해요. 자, 미국에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들에게는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삶이 돈을 모아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미국의 서민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고 살면 되는 거야. 그들에게 삶은 때우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때우면 되는 삶에서 자,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일하러 가면 그 돈 안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주는 거 받고 놀 때까지 놀다가 돈 안 주면 그때 일하러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사회의 큰 문제인데요. 왜 이럴까? 노동의욕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때우는 삶을 갖다가 지금 유지하는 정도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게 하는 미국 사회의 계급 구조에서 원인이 나온 겁니다. 프람 핸드 투 마우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는 것이 미국의 서민들의 대다수의 지금 시각.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 1억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하루만 편안하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놀 때 확 놀자고 가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삼성의 무슨 윤리위원회입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이 윤리감시위원회입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결정하라. 중요한 도덕적인 사항을 결정을 하라 하고 법원이 했다가 그하고는 관계없이 또 이재용을 심판했죠. 근데 페이스북도 감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민한 거를 지금 떠넘겼습니다. 그쪽에다가 외부 인사들로 만들어진 감독위원회예요. 즉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한 페이스북 결정에 대해서 감독위원회가 적절했다라고 하며 트럼프가 페이스북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감독위원회가 계정 차단 조치는 적절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좀 더 구체적인 벌칙 부과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거는 너가 해라고 또 페이스북에 떠밀었어요. 페이스북에 저커버크 오너가 독립적인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자 난감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거기에서 저커버그 자신이나 페이스북 회사가 결정했다라는 정치적인 비판을 면하기 위해 나름 잔머리를 굴려서 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페이스북 등으로 인해가 가짜 뉴스를 맨날 이야기한다고 저커버그를 비판했고 또 이 친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제한한다고 비판을 해서 어느 쪽에도 다 욕을 먹으니까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결정을 따르려 했는데 이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라는 데서는 이거는 네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좌파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트럼프 계정 차단은 오라도 페이스북이 이걸 결정할 파워를 가져서는 안 된다. 아예 거대한 빅테크 기업을 쪼개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커버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거대한 빅테크 기업, IT 분야에서 기업들을 시장 장악력이 매우 높은 아마존도 포함될 거고 구글도 포함될 거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을 포함해서 이걸 다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정부가 탄생한 이유가 국민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민주주의 정부, 즉 과거에는 트럼프 정권, 이제는 바이든 정권 이렇게 정권 교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거는 독점을 넘어서 독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미국 사회의 정치보다도 더 사회를 장악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가요, 복지 지원이나 거대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해악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요,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온갖 형태의 복지 지원을 말하는데 이거 제동이 제대로 걸려야 되고요. 한국의 거대 기업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것 또한 이제는 언급돼야 된다는 겁니다.